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그리고 웹캠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다루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것인가 그 가능성이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에 좀 일정 부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투자자들은 이 영향이 얼마나 갈까가 지금 관심사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쟁 리스크는 단기에 소멸됐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은 한 달 만에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미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도 3일간 정도로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유가 상승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정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90년 걸프전 때입니다. 결국 변수는 좀 국제 유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긴축 기조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찍고 지금 단기간에 좀 내려올 경우에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수 민감도가 높은 업종, 종목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IT나 뭐 반도체주 등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뭐 에너지나 뭐 통신, 금융, 음식료 업종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좀 출렁대기는 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지수의 하락폭은 뭐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그칠 것이다 라는 시각이시면은 지금부터는 슬슬 사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좀,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좀 플러스일 때보다는 결국에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번 주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 국면 이 부분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단기에 그칠 것이고 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100을 상회한다면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하자. 이것이 최원재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가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00달러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대로 100달러를 뚫고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인지, 그러기엔 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워낙에 인플레의 주범이 또 가파른 이런 상품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을 그런 미국이라든지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영향도 함께 점검하면서 국제 유가 앞으로의 전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식 부장님. 네,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죠. 이 작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WTI가 95불을 좀 넘었고요. 브렌트유가 96불을 좀 넘어 있습니다. 이 100달러가 앞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추세다라면은 금주 안에도 충분히 100달러는 뭐 찍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은 한 90달러 정도를 사실은 수요 대비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소비가 늘어난 상황으로는 사실 80달러대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국제 유가도 상품 가격들도 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금융 기법들이 들어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걸 보면서 뭐 상승에 대한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좀 헤지 펀드들의 자금들이 좀 베팅이 들어오면서 좀 더 빨리 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100달러를 많이 오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진 않죠. 한 이틀 정도 영향 미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사그러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큰 주범이 국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뭐 중고차 가격,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유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뭐 금리 얘기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뭐 125bp, 150bp가 아니라 더 크게 나온다라면 증시는 더 한번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미국에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뭐 많이 오르면 100불 정도를 단기간에 찍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기술주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는데, 국내에 있는 뭐 기술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반도체 가격들이 빨리 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는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오래 갈 가능성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끝나고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챙기고 이제 시선을 좀 옮겨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네,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좀 빨리 오른 부분들, 최근에 단기에 빨리 오르면 차익 실현이 좀 빨리 나오죠. 3거래일 이상을 가기가 힘든 그런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유가의 하락에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개인주들이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했죠. 그런데 펄어비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좀 줄었습니다. 4분기만 떼놓고 봤을 때는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것을 좋게 봐야 될까요? 안 좋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펄어비스가 방금 전에 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4분기는 컨센서스 부합을 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연간 영업이익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결국에는 신작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하지만 4분기는 전년 대비 매출이 1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지금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7억이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고무적인 것으로 좀 보면은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1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3분기에는 약 영업이익 100억 흑자를 기록했는데 4분기부터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3월에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사막도 올해 하반기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메타버스 게임인 도깨비가 지금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게임주의 지금 분위기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데, 저는, 지금, 물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은 게임주들도 같이 반등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게임주의 시장 상회하는 아웃퍼폼을 좀 보이려면은 결국엔 신작이 좀 출시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빠르면은 3월 이후, 늦으면은 한 5월 이후에는 게임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게임주들 어렵지만은, 지금 선별적으로 좀 올해는 좀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P2E 게임이 지금 열풍이 불어가지고 위메이드나 이런 쪽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올해는 결국에는 신작 출시가 게임 업종의 게임 주식에 좀 향방을 좀 가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최상단에 서 있는 게 결국엔 저는 펄어비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면은 결국엔 최선 업종은 펄어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게임주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NFT 혹은 플레이투원 이와 관련된 신사업이었다면 다시금 또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를 보는 기준 라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게임주 들고 계셨던 분들 그동안에는 좀 막막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빛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정식 부장 은행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그때 이후로도 수익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약간은 또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윤정식 부장님 봐주세요.
네, 은행주들이 실적을 뭐 다 대부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일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러면 최근에 이 단기적인 이런 매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뭐 거의 없죠. 섹터는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실적이 좋고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는 최근에 증시를 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를 좀 만족시켜야 됩니다. 전망치가 어떠냐가 뭐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데 전망치는 대부분 좋습니다. 은행주들 전망치. 금리 오르고 뭐 투심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안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증시에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들의 종목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은행주와 이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빨리 올라왔죠. 이렇게 빨리 계속적으로 가기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뭐 실적이나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골라오신 종목 보시죠. 네, 최현주 전문가가 JMT 그리고 윤정식 부장이 SM입니다. JMT 어떤 기업인가요? 예, JMT는 TFT LCD 패널의 주요 부품인 PBA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된대요.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는데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게 좀 고무적입니다. 지금 AR, VR 등 마이크로 OLED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아주 뭐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JMT 이렇게 추천 나왔고요. 다음은 SM입니다. SM 어떤 모멘텀 보세요? 네, 우선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투심이 좋아졌죠. 대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환경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 가격적인 매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많이 개선됐는데,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들이 사실 제일 조금 오른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투심은 개선되는데 좀 덜 올랐다. 그럼 당연히 좀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 주가가 오르는데 중요한 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죠. 그런데 이 SM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좋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고요. 2분기가 이 업황이 좋아지고 3분기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전망치 좋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본다라면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이고,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YG와 같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최근에 수급이 좋죠. 외국인들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 전일 같은 경우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꽤 많은 매수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수 가격, 시초 가격, 목표 가격은 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JMT, SM 이렇게 두 종목 추천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추천주 짚어봤습니다.